있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 상품에 대한 장점이나 특징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품을 이용함에 있어서 앞으로 있을 나의 상황을 연상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 상품이 얼마나 좋아요, 이게 어떠한 소재예요 라고 특징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것도 베이스가 되어야 되겠죠. 하지만 고객들의 인식 속에는 내가 이 상품을 이용함에 있어서 앞으로 내가 있을 미래, 앞으로 내가 있을 모습을 머릿속에 상상하게끔 도와주는 거. 그러면 지금 당장 선택하지 않더라도 이마가 자꾸 푸석푸석 해진다든지 뭐 한절기철에 점점 트러블이 많이 일어난다든지 그러면 그때가 떠오를 거예요. 아 그때 그 사장님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했었는데 나 한번 그거 다시 사용해볼까? 라고 해서 우리의 브랜드나 우리의 상품을 다시 떠오를 수 있도록 상황을 설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당에 갔을 때 응대 잘 못하는 직원들은요, 그 사람을 지적질을 하거나 그 사람을 고치려고 해요. 그렇게 센 불로 고기 구우시면 안 돼요. 다 타요. 먹는데 기분이 나빠요. 응대 잘하는 직원은요, 이렇게 해요. 선생님, 우리 고객님, 저희 식당 불이 좀 세죠? 조금만 약한 불로 구워 드시면 더욱더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응대 직원의 그 응대 경험이 훨씬 더 긍정적 기억으로 남을 것 같으세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전자와 후자의 차이는요, 부정적 언어를 사용했느냐, 긍정적 언어를 사용했느냐도 있겠지만 사실 관점을 보면요, 행동을 지적해서 좋아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고객님 그렇게 바르시면 안 돼요. 고객님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는 말은 고객의 선택이나 고객의 과정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적질 받는다, 날 가르치려 든다, 날 제압하려 든다, 날 설득하려 든다 라고 해서 그닥 그렇게 믿고 따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사업자 하실 때 우리 함께 하시는 크루분들 있으시잖아요.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자기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해 라고 가르쳐주는 내용들도요, 나의 행동을 지적하면 자꾸 어긋나고 싶어져요. 하지만 상황을 설명하잖아요. 상황을, 저희 식당 불이 조금 세죠? 이렇게 하시면 조금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라는 상황을 설명하게 됐을 때 훨씬 더 내가 이 앞으로 있을 맛있는 고기를 상상을 하면서 앞으로 내가 맛있게 먹을 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훨씬 더 긍정적인 모양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설명을 할 때 어느 방식으로 응대자가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고객들의 인식이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객들이 이런 거 물어볼 거예요. 여기 뭐가 제일 잘 나가는데요? 그래서 뭐가 가장 인기 상품이에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나는 뭐라고 얘기할까? 머릿속으로, 또 질문하면 너무 민망하니까 머릿속으로 상상해보세요. 이거 들으시는 분들도 솔직히 나는 이런 질문 받았을 때 나 뭐라고 얘기하나? 이때 여기에서 상품을 콕 찍어서 이야기한다 하시는 분들은 저번 시간 안 들으신 분들이죠. 그죠? 절대 상품을 콕 집어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고객이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마음대로 여기는 이게 유명합니다, 이게 맞아요 라고 했는데 그거 그럼 저하고 잘 안 맞네요, 제가 필요한 건 아니네요 라고 하면서 단방에 거절받을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였죠? 그쵸, 질문이죠. 고객님 화장품 선택하실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이런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건조해가지고요, 또 목은 저는 예민해가지고요, 이러한 본인들이 가장 우려하거나 고민을 갖고 있거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을 먼저 오픈하게 한 다음에 거기에 매칭되어서 설명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고객의 물음에 자꾸 솔루션을 제공하려고 하기보다는 우선적인 신뢰관계 형성, 욕구 파악,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이 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저번 시간에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고객의 내리에 팍 꽂히게, 그래서 설명을 할 때, 문제 해결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우리는 무엇을 중점적으로 두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객들에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설득하려고 드는 거예요. 설득이란 말로써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내가 뭔가를 설득을 해서 빼내려고 하는 것들. 이 설득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대부분 설득에 당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죠? 우리가 긍정적인 경험에 당했다라는 표현을 쓰나요? 사랑당했어, 칭찬당했어, 이런 말 쓰지 않잖아요. 우리가 고객을 설득하려고 든다면
고객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줄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긍정적인 기억을 주려면 뭘 해야 되느냐? 바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일을 하셔야 되는데, 이 KFC 창립자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사람은 이해시키는 것은 논리지만, 그들을 이해시켜주는 것은 논리지만 결국 움직이게 하는 것은 감정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 강아지 꼬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강아지가 기분이 좋으면 뭘 흔들어요? 꼬리를 흔들죠. 근데 꼬리를 흔들면 뭐가 흔들려요? 몸이 같이 흔들리잖아요. 즉 강아지의 이 꼬리가 흔들려서 몸이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경제학에서 이 사람의 머리를 설득하려고 들지 말고 감정을 설득시켜서 감정에게 호소를 해서 그 사람들의 몸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진정한 설명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고객들에게 해야 될 것은 설득이 아니라 뭐죠? 설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밝을 명. 즉 우리의 상품에 대해서 밝게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지, 이 사람들에게 뭔가를 빼내려고 우리가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명을 한다라고 하면요,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안 할래요. 필요 없어요? 싫은데? 라는 반응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반응은 좋은 반응이에요. 왜? 고객에게 거절당하는 게, 내가 설명했는데 고객이 싫다고 하는 게 그게 왜 좋은 거예요? 그것은 그들의 선택이잖아요. 내가 설명을 잘못해서 싫은 게 아니라요, 그냥 그 상황이 그렇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선택을 한 것 뿐이에요. 저는 설명에서 가장 잘못된 게 뭔지 아세요? 뭐래? 이게 진짜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가치를 설명을 했을 때 싫은 데는요, 이해하고 내가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뭐래는요, 뭐라는 거야, 뭐래? 라는요, 이해조차 되지 않은 거예요. 왜 우리가 설명을 막 할 때 가끔씩 나와서 발표하시고 하실 때 보면은 이 초점이 점점 흐려지면서 뭐라는 거야, 저래서 뭘 말하고 싶은 거야. 가치를 느끼지 못하면서 뭘 되돌리게 돼요? 에너지 혹은 비용. 내가 이 얘기 들으려고 지금 이 시간 쓰고 있어? 내가 지금 이거 하려고 내가 지금 이 비용 냈어? 하면서 근본이 다시 떠오르게 되는 것은 가치를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치를 느끼게 하려면 싫은 데는 괜찮아요. 하지만 모래의 반응은 나와서는 안 되죠. 그래서 설득과 가치 설명의 차이점을 보면요, 머리로 호소시키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고상하면 남은 고생한다. 네, 우리가 고상병이라고 해요. 이렇게 교육을 많이 받다 보면요, 점점 지식이 쌓이죠. 그러면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내가 알리고 싶어 해요. 그러면서 전문 용어라든지 막 그 안에 있는 막 이런 어려운 용어들 있잖아요. 그런 화학 용어 막 이런 것들을 막 설명하려고 해요. 그거를 막 설명하죠. 하지만 사람들한테는요, 뭐라는 거야가 바로 되는 거예요. 어려운 말이 절대 멀리 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쉬운 말이 멀리 가요. 그래서 고객들에게 무언가를 설명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정말로 강의를 잘하는 사람들, 교수기법이 좋은 사람들은요, 오히려 초등학생이 들어도 알아들을 법하게 아주 쉽게 풀이를 해놓죠. 교수님들이나 막 여기다가 빡빡 다 써놓고 뭐가 뭐해 왜 졸리는데요? 이해가 안 되니까 졸리죠. 그죠? 그래서 어려운 용어를 써가지고 그들의 머릿속으로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돼요? 상황에